안녕하십니까. 미사복리외과의원 원장 최난영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해 함께 알아보실 건데요. 건강검진 받으셨을 때 당뇨까지는 아니시지만 혈당이 높아서 앞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상태가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당뇨병이란 섭취한 음식 중에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혈액 속의 당 수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는 질환을 뜻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라 함은 일종의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질환은 아니지만 당뇨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징으로는 증상이 특별히 없는 무증상 상태이고, 그러나 우리 신체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의 혈당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노출이 되다 보면 당뇨병에서 볼 수 있는 중대한 합병증인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 중요합니다. 이 당뇨병 전 단계에서 잘 관리를 하시면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상 혈당으로의 혈당 개선을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당뇨병과 관련된 우리 신체의 변화, 합병증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눈의 망막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중풍으로 대표되는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으며 심장 허혈 질환, 그리고 콩팥이 약해지거나 말초신경이나 말초혈관에 장애가 생기는 중대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심장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의 합병증은 생명과 연관된 중요한 합병증이라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심혈관 질환 합병증은 혈관의 죽상 경화가 그 기전이 되는데요. 사진 보시면 혈관 내에 혈액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혈액 안에 당이 높아지면 여러 염증 반응이 매개가 되고 이로 인해서 동맥이나 정맥의 내벽에 동맥경화 박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동맥경화반에 혈액이 자꾸 마찰을 일어나게 되면 혈전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언젠가는 막히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장에서 발생을 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게 되고 뇌혈관 질환인 경우에는 뇌졸중, 그리고 인지기능의 장애를 가지고 오는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당뇨병 전 단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각 단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면서 이러한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선별 대상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뇨병과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진단을 하거나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을 할 때는 혈당을 체크해야 하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복혈당, 8시간 이상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크하는 혈당을 의미하고 일정한 설탕물을 복용을 한 후에 2시간 있다 혈당을 체크하는 경구 당부화 검사 후 혈당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랜덤하게 무작위로 혈당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상은 100 미만, 당뇨병은 126 이상일 때 진단이 가능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이 사이인 100에서 125가 되겠고 이를 공복혈당 장애라고 합니다. 당부화 검사 후 2시간 혈당은 정상이 140 미만, 그리고 당뇨병은 200 이상일 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뇨병 전 단계 구간은 140에서 199에 해당이 되고 이를 내담는 장애라고 합니다. 랜덤하게 혈당을 측정을 했을 때 200 이상이면 당뇨병 구간에 해당이 되고
여기 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는 쉽게 생각하시면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지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항목이 5.7 미만이면 정상, 그 다음에 당뇨병은 6.5 이상일 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당뇨병 전 단계는 5.7에서 6.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의 진단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복혈당을 기준으로는 100에서 125 사이, 경구 당부와 검사 2시간 후 혈당은 140에서 199 사이, 당화혈색소는 5.7에서 6.4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선별검사 대상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도의 지표가 되는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이신 과체중이나 비만하신 분, 부모나 형제 자매에 당뇨 가족력이 있는 직계가족 당뇨병이 있으신 경우, 그 다음에 이전에 공복혈당 장애나 내당근 장애가 있으셨던 과거력이 있으셨던 분, 그리고 여성분의 경우에는 임신성 당뇨병이나 4kg 이상의 거대아를 출산한 그런 과거력이 있는 분이 해당이 되고, 고혈압으로 현재를 치료하고 계시거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조절하는 이산지질 혈증에 대해서 관리받고 계시거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어서 혈당대사에 영향을 주는 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뇌졸중이나 관상동맥 질환 등을 이미 겪으신 분, 마지막으로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 계셔서 특수하게 이렇게 약물을 쓰고 계신 분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뇨병 우리나라 유병률을 한번 보고 가실 건데요.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성인 중에 13.8%에 해당이 되는 약 7명 중에 한 분꼴로 당뇨병에 유병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대상을 한정했을 때 65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0명 중에 3명, 27.6%에서 당뇨병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유병률이 해가 갈수록 점점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당뇨 전 단계의 유병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3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명 중에 1명인 26.9%에서 당뇨병 전 단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앞선 당뇨병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유병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9.6%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성인에서 당뇨병보다는 현재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더 많고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당뇨병으로 진단받았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인지하고 어떠한 관리를 통해서 내가 내 혈당을 잘 유지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당뇨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 그리고 공복혈당 장애와 당화혈색소가 모두 높으신 분, 마지막으로는 당화혈색소 자체가 6.0% 이상이신 분들은 특히나 고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볼 당뇨병 전 단계 관리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정도의 관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체중 관리입니다. 여기서 관리는 감소를 의미하고요. 목표 체중은 처음 체중의 5에서 10% 정도를 잡으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 체중이 70kg이다 라고 하면 3.5kg에서 7kg 정도의 체중을 목표로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운동과 식사 관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운동의 경우 일주일에 3회 이상 150분 이상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중등도 강도의 운동이 어떤 운동일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하면서 약간의 땀이 날 정도의 상태인데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 정도는 가능하나 노래를 부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을 중등도 운동
운동의 강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빠르게 걷기 운동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운동을 한번 하실 때 30분 정도 하신다면 일주일에 5회 이상, 1시간 정도 하신다면 3회 이상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혈당대서의 개선을 위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시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식사 관리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음료수라든지 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절주를 하시면서 고지방 식이와 염분도 함께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이섬유는 풍부하게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식사 관리에 도움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당뇨병 예방 약제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제제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현재 우리 당뇨병 환자분들께 치료 약제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제제가 되겠습니다. 당뇨병 약제를 당뇨병 전 단계에서 진행을 예방하는 것으로 선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사실상 체중 관리나 생활습관 관리 우리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약제를 복용을 해서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방법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활습관 관리와 당뇨병 예방약제를 복용하는 것의 효과에 대한 비교에 관련된 연구가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3,234명의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메트포르민을 하루에 850mg씩 2번 복용하게 하는 군을 설정하고, 반대로는 이제 운동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생활습관 관리하는 군으로 나누고, 두 가지 모두 하지 않는 위약군을 설정을 해서 꾸준히 당뇨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였습니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관찰한 기간이고, 그래프의 세로축은 당뇨 유병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위약군,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던 군이 하늘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위약군이고, 메트포르민 복용군이 빨간색 라인, 생활습관 개선군이 초록색 라인입니다. 위약군 대비해서 메트포르민은 31%의 당뇨 유병률 감소를 보였고, 생활습관 관리는 58% 무려 그렇게 감소를 보였습니다. 위약 대비 공이 약제를 복용한 군과 생활습관 관리한 군이 모두 당뇨 유병률을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단연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생활습관 관리 군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생활습관 관리라는 것은 혈압을 조절하거나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을 관리하거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상지질 혈증을 관리하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이므로 여러 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인에서는 그 예방약제로서의 그 위상이 아직 정립된 바가 없고, 또 하나는 보험 문제도 현재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고위험군 대상한테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이제 정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경청을 해주셨는데요. 당뇨병 전 단계는 아직 질환이 아니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상태이나,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높은 혈당에 노출이 되는 경우 당뇨병 때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합병증인 심장, 뇌,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 관리,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 여기에는 운동과 식사 관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고위험군에서는 메트포르민과 같은 예방약제를 쓰는 것을 고려함으로써 당뇨병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노력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 단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체중 감량과 생활습관 관리, 운동요법, 식이 관리는 우리 하남시 고당TV의 다른 여러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남시 보건소, 하남시 고당센터, 그리고 우리 동네 주치의인 저희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